이게 다 우연일까요? 생모의 등장, 병든 오빠, 그리고 은호의 검사까지 모든 조각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혁은 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짜여진 잔혹한 퍼즐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혁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헤쳐보겠습니다. 드디어 고성의 각본대로 은호가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한 여자의 연극이었습니다. 28회에서 은호는 드디어 생모를 만났지만 그 사실을 순이에게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은호의 문자를 보게 된 순이가 알게 되고 놀란 순이는 배신감과 서운함에 집을 뛰쳐나가 울다 들어옵니다. 그 후 은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순이에겐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성인은 은호를 만나 어렵게 널 만났는데 아들이 아파서 기뻐할 수도 없다며 애써 슬픈 척을 합니다. 그리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모른다. 아들은 새아빠 눈치 보인다고 감추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하며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은호가 이 큰일을 혼자 겪어내고 계시냐고 안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바로 성인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은호야, 너 검사만이라도 받아줄 수 없니? 은호는 혼자 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희가 안쓰러워 제가 내일 당장 검사 받아볼게요. 다음날 은호는 회사를 빠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한편 지혁은 아버지의 조언 대로 AP 회장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꾸중만 듣고 돌아와 아버지의 조언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입찰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자 며칠 후 AP 대표는 지혁의 끈기와 진심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새 주인으로 결정합니다. 지혁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은호에게 알리러 가고 돌아오는 길 은호로부터 생모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 사무실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서 지혁은 구석에서 수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은호에게 다가가 쌍둥이 오빠는 언제 만날 거냐고 묻지만 은호는 쌍둥이 오빠의 간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혁은 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 돼? 혹시 너한테 간이식 적합 검사 해달라고 했어? 너 어제 그 검사 받느라 결근했니? 너 네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체크해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은호는 끊임없는 지혁의 질문에 당황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혁은 이 모든 만남이 너무나 계산된 것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은호가 성희의 계획 속에서 뭔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은호 자신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이미 은호를 휘감고 있는 셈이죠. 그 무렵 성재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자 성희는 겉으로 축하를 보내고 웃지만 속으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또 다른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한편 영란은 성희의 차가 양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혹시 엄마가 바람이 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성희의 동선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로 둘러대는 걸 본 영란은 지환에게 도움을 청해 미행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마 앞으로 영라로 인해 별장에 우진이 있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영란은 이 비밀을 어쩌면 엄마가 강요하는 결혼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정은 은호가 적합성 검사를 한 사실을 두고 너 적합성 검사에서 적합하다로 나오면 어떡할 거니? 계속 물어보는데요. 은호는 성희가 안쓰러워 검사는 했지만 자신도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어려워. 형제 자매라도 확률이 25%밖에 안 돼. 은호는 속으로 거절하기보다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부적합 판정으로 못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호는 청와대학교 이식센터로부터 공여자 조건에 적합하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다음 회 이 문자를 받고 난 후 혼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 은호는 결국 성희를 찾아가
간 이식은 못 해줄 것 같다고 어렵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갑작스런 은호의 변화에 무릎까지 꿇으며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성인은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요. 과연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은호와 주변 가족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협박을 하겠죠. 한편 수빈은 성재와의 두 번째 데이트로 뜨개질 집을 찾습니다. 서로 목도리를 뜨며 시간을 보내던 성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머리를 비우고 집중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수빈은 그런 성재를 바라보며 점점 더 빠져들고 남은 데이트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어 다음 회에는 두 사람이 캠핑 데이트를 떠났다가 기상학과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성재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성재는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특별한 밤을 보낸 게 아닐까요? 성재의 마음을 확고히 만드는 계기가 뭐였는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호는 성희를 만난 후 순이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식당 일까지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본 순이는 섭섭함에 짜증을 내며 두 사람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 순이는 은호에게 지금까지 속이고 만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은호는 생모를 찾은 일이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순이에겐 상처를 준 일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다음 회에 성인은 영라를 상훈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영라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약혼 날짜를 잡습니다. 이에 영라는 이걸 뒤집기 위해 꾀를 낼 것 같은데요. 모녀간 한판 대결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영라는 이 약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